자, 무역 합의는 반등의 신호탄이다. 가상자산 투심이 재가동되느냐. 무역 합의에 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쵸. 국내 증시도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만큼 요즘에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예. 네, 주식만 보기도 바쁜데 비트코인의 시세까지도 좀 요즘 네, 지켜봐야 봐야 될 것 되죠. 같은데 일단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이잖아요. 근데 영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2월 2일 이후로 최대 폭으로 좀 올랐어요. 비트코인만 올랐다기보다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기타 알트코인들도 두 자릿수로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긴 도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한화 기준으로 1억 4,500만 원을 좀 찍었다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상승세는 랠리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2월 2일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언급이라든지 국가 자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당선이 되기 전부터 뭐 양쪽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후보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갔다가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재취임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언급이 많이 줄어들고 전혀 액션이 없다 보니까 그 거품이 좀 빠졌죠. 그래서 한때는 1억 6천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한화 기준에서 한 1억 2천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 무역 갈등, 그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악재가 끝나다 보니까 원래 안전자산이었던 달러나 금 이런 데서 벗어나서 결국엔 주식과 비트코인 쪽으로 좀 자산이 옮겨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화랑기가 붙고 좀 자금이 붙게 되면 단기간에는 주식시장에는 돈이 좀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트코인에서 예를 들어 뭐 수익 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거래 대금이 또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낙수 효과로 또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앞으로도 꽤 좋은 그런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단 하루지만은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자마자 결국에는 금값이 사상 최대로 좀 올라갔다가 많이 좀 꺾여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금값이 떨어집니다라고 단정적으로는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값은 너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까지 엮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훈풍이 좀 불어올 수가 있고 더군다나 현재 우리 6월 3일 대선 전까지 대선 주자들의 이 스테이블 코인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좀 비트코인 특히나 이 가상 화폐 쪽 디지털 화폐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료 그러니까 정책 대료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편입니다. 네, 오늘 사실 비트코인 급등 이유도 있었지만은 약간 정책적인 이슈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쪽으로 자산이 몰리면 통상 우리가 금융시장,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쪽에 자산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보시기엔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막 화랑일 때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난 자금이 또 낙수 효과로 결국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집 나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집 나간 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네.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맞고 주식이 틀리다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현재 몰리는 자산의 심리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괜찮은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쉬워지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분들 중에는 암호화폐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을 사자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관련주 흐름 볼 때는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비트코인을 직접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하실 수만 있다면. 근데 저는
그게 좀 좋아 보이진 않는 게 비트코인을 투자를 혹시 해보셨어요? 하죠. 아, 네. 그래요? 근데 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애프터마켓이 생겨서 8시부터 8시 12시간이지만 비트코인은 휴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직접 뭐 소액 정도는 가는 거는 괜찮지만 전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가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 종목이나 관련 섹터를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뭐 이런 알트코인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네. 김치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냥 발행하는 코인들,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뭐 실적을 기반해서 아니면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재료와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기와 수급으로만 올라가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좀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웬만큼 하시려면 저는 비트코인 말고는 나머지 알트코인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또 쉬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특성 때문에 많은 악재들을 온전히 받아간다라는 변동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에서 다른 대안점으로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의 선호 기업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흐름이 쭉 이어질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참 어려워요. 가상자산 테마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번 확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아, 뭐 다날이 됐던 우리 기술 투자가 그렇죠. 됐던 시가총액을 보면은 굉장히 작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는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은 이 단기적인 투자에 능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은 굳이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되는 종목으로 정말 엄선을 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래 대금이 평소에 너무 메말라 있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사실 변동성 대비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련주를 매수를 하는데 그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 좀 좋을 만한 기업일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다날 이런 것들이 대장주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의 움직임을 또 보더라도 결국엔 시초에 거의 뭐 지금 몇 프로 올랐나요?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많이 올랐다가 음봉 맞고 지금 많이 네, 떨어지고 있고요. 또 9% 그럽니다. 가까이 올랐다가 거기다 다날 같은 경우도 일단 윗골이에요. 더 안 좋죠. 이런 식으로 13% 올랐다가 거의 지금 보합권까지 떨어지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거래가 없다라는 건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런 차트적으로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는 건 결국엔 이 거래량, 즉 세력들의 놀이터밖에는 될 수가 없다. 뉴스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쭉 주가를 빼다가 거래가 없는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 겸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제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인데요. 물론 뭐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친구도 많이 올라갔다가 좀 지금 보합 상태로 좀 빠졌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좀 오늘 거래도 좀 좋고 올라갔는데 이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 자체는 일단은 요즘에 한창 핫한 하나 계열사입니다. 하나 계열사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더뎠고요. 거기다가 현재 비트코인의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라는 데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자산 거래소거든요. 그 업비트의 두나무의 지분을 한 6%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투자증권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우리기술투자나 다날 같은 종목들이랑 좀 다르게 종목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스럽죠. 약간은 증권업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이 종목은 3,800원에서 한 3,400원 이 박스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비트코인 때문에라도 이 종목이 순항을 타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하나투자증권 특히나 증권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증권업이라는 건요. 우리가 5월 29일인가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거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증권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결국에는 주식 투자에 또 돈이 몰려와서 이런 수수료라든지 거래 대금이 또 터지기 마련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3월 31일부터 개장이 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거래를 하면서 결국에는 거래에 왔다 갔다 거래 대금이 확 늘었다라기보단 거래의 사고팔고 매수매도의 횟수가 많아지면 증권업들은 많이 호황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즌에는 증권주들이 당연히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짧았던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늘어났고 거기다가 일단 세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흔드는 건 역시나 트럼프의 관세입니다. 아침부터 영국과의 뭐 관세 협상이 일어났다. 중국과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는데 이 증권업만큼은 결국에는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세에 굉장히 무풍지대라고 될 수도 있고 올해 물론 하나투자증권은 아직은 1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 기타 증권주들의 실적을 보면 다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해외 이 시장의 수출이 아니고 해외 시장 투자를 많이 했죠. 증권 투자 많이 증권 했죠. 투자. 네. 그 수수료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실적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투자증권이 이번에 뭐 비트코인의 이슈가 한 번 더 나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는 이 박스권을 좀 탈출해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던 영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비트코인 관련주라면 가장 편안한 선택은 저는 하나투자증권이라고 생각합니다.